이제 고혈압이나 고지혈 당뇨 이런 분들은 이제 평생 이제 약을 드시는 분이 많잖아요. 10년, 20년 드신 분도 있고 30년 드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자연 치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음식, 운동, 그다음에 자연 치유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약을 줄이고 끊을 수 있는 분들이 많죠. 발효 음식도 좋고 김치 다 발효 음식에 된장, 그다음에 그 외에 야채, 과일. 청혈, 즉 피를 맑게 하는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박사의 생각이다. 이제 청열 주스, 피를 맑게 하는 말 그대로 그 주스를 1인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 제일 안 갈리는 당근, 사과, 귤, 양파, 생강, 혈관에 좋은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넣어서 만드는 청열 주스. 물로 먹는 게 아니고 이게 식이섬유를 섭취해. 손재광 한의사 본인도 매일 아침 청열 주스를 먹는다고 한다. 맛있어요, 맛이. 이건 한 10년 이상 되었고요. 그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통해서 피를 맑게 하는 걸 고민하다가 가장 좋은 것이 야채 과일이잖아요. 그 생과일, 생야채를 통해서 흡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물론 환자들에게도 매일 먹도록 권하는 음식이 있다. 예, 이게 이제 그 청열장이라 해서 검은콩, 청국장에다가 들기름에다가 여기 보면 양파하고 파, 고춧가루, 소금, 이렇게 간단한 후추, 양념된 먹기 좋기 때문에 양념 조금 했었습니다. 해서 이렇게 먹습니다. 이게 이제 하면 이제 기름이 올라오죠. 이렇게 매일 챙겨 먹은 지 7년. 환자들 못지않게 한의사인 자신도 건강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한다. 거의 한 90, 한 4, 5kg 나갔었어요. 지금은 한 70, 한 6, 7kg. 위장이 부담이 적다 보니까 피로도라든가 인체가 느끼는 이 상쾌함 이런 정도가 강하다 보니까 인체를 비만이라 피 맑고 피로회복 이런 쪽에서는 아주 탁월한 그런 효과가 있는 두 음식입니다. 예전부터 한의학에서는 발효콩을 두시라고 부르며 약이 되는 식품으로 인정해왔다. 동의보감에서도 화기를 내리고 해독작용을 한다고 그 효능을 자세히 적고 있다. 오늘은 건강에 유익한 규소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규소, SiO3는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금속 원소로 지구 지각의 28%를 차지하며 지구상의 산소 다음으로 풍부하다고 합니다. 식물에도 많이 들어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인체에도 많이 있었으나 나이 들면서 우리 몸속에서는 점차 줄어들어서 40세 정도에 이르면 몸속에 규소 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음식 재료에도 많이 들어있으나 음식으로 채우려면 엄청 많은 양을 먹어야 하므로 수용성 규소로 만든 원액을 첨가하여 수용성 규소액을 마시거나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는 약국 등에서 흔히 판매하며 가정 상비약으로 사용합니다. 옛날 화산 폭발로 수정체 속에 액체를 발견하고 꺼내어 그 액체를 복용 후 중병이 낫게 되어 이후 수정, 석영, 차돌 등 규석을 고온에 녹여 그 수용액을 약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 옛 의서에 나와 있습니다. 수용성 규소를 만드는 석영, 차돌, 수정의 원석이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재료가 있어서 과거 오랫동안 일본에서 우리나라 규석을 수입해서 수용성 규소를 만들어 고가에 판매해 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수용성 규소 원액이 200ml 기준 한 병에 4, 5만 원인데 반해 일본산 수용성 규소는 12만 원 정도로 많이 비싼 편입니다. 일본 의사들이 중환자들에게 수용성 규소를 권하여 차도가 있게 되자 환자들에게 권해주는 제품이 되었고 일본 의사들이 수용성 규소로 환자를 고친 사례집이 책으로 많이 발간되어 있습니다. 식물에도 규소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천연초, 연근 등 뿌리 채소, 현미, 잡곡류, 해조류, 채소류 등에도 규소 성분이 들어있으며 대나무, 쇠뜨기 등에는 특히 규소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식물 중에서 규소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속세과의 쇠뜨기, 쇠뜨기의 수용성 추출물로 궤양성 대장염에 항염증 효과를 실험해 보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이 실험관 내 실험과 동물 실험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규소의 항염, 항산화 효과 등 논문이 여러 나라에서 많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수용성 규소의 효과로는 치매의 효과, 치주염, 관절염, 혈관질환, 멍든대 등 여러 분야에 효과적이며 그 외에 동물들에게 사용해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혈액을 깨끗하게, 혈액순환, 전립선 질환, 혈압 개선, 지방분해, 영양분 흡수, 면역 증강, 활성산소 제거, 숙취, 탈모, 만성피로, 치주염, 각종 염증, 알러지, 골다공증, 환경오염, 물질정화, 해독 수질정화 등에 효과적입니다. 수용성 규소 원액은 고농도이므로 10배 내지 100배 정도 물에 희석해서 마시거나 관절염 등에는 원액을 직접 바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용성 규소 원액을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며 외국 사이트에서도 살 수 있는데 원액인지 희석액인지 잘 보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 미국 아이허브 사이트에서 수용성 규소를 한 병 샀는데 나중에 보니 10배 희석액이었습니다. 희석액은 피부에 바르는 경우 염증이나 상처 등의 빠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외에 수용성 규소를 아주 소량 첨가한 음용수로 많이 판매하는데 그냥 좋은 물을 마시는 수준이며 몸속에 독소를 빠르게 내보내거나 심한 질병에 빠른 효과를 보는 용도로는 수용성 규소 원액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체의학이나 자연치유요법을 선호하신다면 관심을 가질 만한 제품이며 집에 애완동물에게 물 먹을 때 한두 방울 섞어주면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번에 주변 애완동물에게 몇 방울씩 먹였을 때 좋아진 사례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18살 정도 된 나이 많은 애완견이 누워만 지내고 눈도 잘 안 보여서 부딪히면서 비틀거리고 다니며 노안으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었는데 물에 수용성 규소를 몇 방울 넣어주었더니 그 물을 먹고 나서 기운을 차리고 뛰어다닌 경우도 있고 밖에 다니며 아무거나 주워 먹고 다녀서 토하는 강아지에게 물에 몇 방울 타주고 먹였더니 곧바로 나은 경우 등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수용성 규소를 처음 먹으면 몸속에 독소가 많은 분들은 명현이 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 먹었을 때 잠시 후 몸에서 안 나던 냄새가 나더니 규소를 꾸준히 먹으면서 한두 달 지나자 몸에서 풍기는 냄새는 사라지고 부족하던 영양분이 영양제를 추가로 먹은 것도 아닌데 수치가 많이 올라가서 영양분 흡수가 잘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독일 의사분이 치매 노인에게 수용성 규소를 주면서 실험을 해본 사례에서 규소의 양을 점차 늘려서 하루 35ml의 양을 공급하면서부터 일상을 회복할 만큼 좋아졌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실제 치매 좋아진 분들 사례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 몸속에 쌓인 알루미늄을 규소 성분이 해독을 해주어 병세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일단 수용성 규소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자료는 많이 있으니 한번 찾아보세요. 특히 일본, 유럽 등의 외국 논문 자료는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제가 수용성 규소에 관심이 생겨서 논문 쓰면서 찾아본 자료에서도 많은 임상 효과가 있었습니다. 건강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규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규소실러컨은 화학 원소로서 주기율표에서 14번째에 위치한 비금속 원소입니다. 화학 기호는 SI이며 원자 번호는 14입니다. 규소는 지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광물, 광석, 모래, 석영 혹은 실리카 즉 이산화규소와 같은 형태로 자연에서 발견됩니다. 일반적으로 규소는 고체 상태로 존재하며 자연에서는 주로 산화규소 또는 실리카 형태로 발견됩니다. 규소는 지각에서 발견되는 많은 물질의 주 성분 중 하나이며 모래나 석영의 주 성분이기도 합니다. 규소는 전자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컴퓨터 칩 등 다양한 전자기기의 제조에 사용됩니다. 또한 규소는 생물학적으로도 일부 생물체에게 필요한 미량 원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규소는 뼈, 결합 조직, 피부, 헤어 등의 인간의 생체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뼈와 조직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는 미네랄 중 하나로서의 역할 때문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규소가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피부 건강을 지원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규소의 효능에 관하여 10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규소는 식물이나 인간의 건강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미네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규소의 효능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다음은 규소의 일반적으로 알려진 효능 중 일부입니다. 첫째는 뼈 건강 강화입니다. 규소는 뼈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미네랄 중 하나로 뼈의 강도와 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결합 조직 강화입니다. 규소는 결합 조직인 콜라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 피부, 헤어, 손톱 등의 조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관절 건강을 유지시켜줍니다. 규소는 연골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여 관절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피부에 대한 건강 증진입니다. 규소는 피부의 탄력과 촉촉함을 높여주어 피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헤어 건강 강화입니다. 규소는 헤어의 강도와 모근 구조를 개선하여 더 건강한 헤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염증 감소입니다. 규소는 일부 연구에서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곱째는 항산화 작용입니다. 규소는 항산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세포 손상을 줄이고 전체적인 항산화 작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는 혈당 조절 기능입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규소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홉째는 신경 건강 지원입니다. 규소는 뇌와 신경 시스템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열 번째는 항균 작용입니다. 규소는 일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여 항균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발효 규소는 인체의 어느 기관이나 인간의 어느 질병이나 결코 없어서는 안 돼. 모든 영양소 중 가장 소중한 영양소입니다. 규소가 없는 인체를 생각할 수 없고 규소가 없는 건강을 생각할 수 없는 신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규소를 통해서 건강과 행복을 누리시길 기원드립니다. 그 학회에 발표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도쿄대학 이온 전문가인데 이 양반은 예. 그때 그 양반 예. 그 양반도 이 화장품을 규소로 가지고 하면은 절대로 이 피부에 손상 없이 없는 가장 좋은 화장품을 만든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규소 자체가 이 피부의 진피라든가 이 피부의 구조적인 이런 결함을 메워주는 거니까. 메워주는 거니까. 그렇죠. 다른 모든 화장품은 아무리 뭐 맞습니다. 이게 좋다 그래도 이 피부에 손상을 주는데 이것만은 아니다. 나는 그 이야기도 정말 그럴까 의심이 갈 정도로 그래도 그 양반 도쿄대학 현지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걸 안 믿을 수도 없고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이 화장품 업계에서도 이 규소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 보니까 노인성 자반성 병 있잖아요. 연세가 들게 되면은 이제 모세혈관이 아무래도 흐름이 좋지 않으면 먹는 것처럼 이렇게 반점 생기는 것도 보니까 규소가 해결한다고 그 데이터를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피부 미용, 피부를 또 재생, 그다음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드는 거는 규소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복구하는 데 있어서는 규소만큼 좋은 게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경 조직 세포는 한번 죽으면 살아나지 않지만 그래도 이 규소를 쓰면은 신경 조직에 상당히 재생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보고도 정말 저는 접하면서 야 정말 이 규소가 정말 대단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됐습니다. 살이 막 빠져요. 혈액이 산성화가 되면 지방을 축적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피가 맑아지면은 지방을 내보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장에 좋기 때문에 아마 규소를 저거 공부하면 할 수. 뭘 넣었는지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그래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규소를 먹는 방법은 바로 규소 청혈죽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뭐냐고요? 그게 전혀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안 와요. 청혈죽? 피를 넣나? 아까 선생님이 그 규소가 흑성분에 많이 있다고 오, 그랬는데 혈
그렇다고 뭐. 아니 먹는 흙이 있어. 아니 저 강원도에 좋은 흙 이런 거 채취에다가 갈아서 뭐 드시는 건가요? 먹는 흙이 있어요. 탕수육 그런 거? 흙을 갖고 와서 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궁금하네. 어떤 성분이 어떤 음식에 규소가 들어있는지 네. 궁금하네. 혈관의 이제 중요한 재료인 규소는 네. 나이가 이것도 들수록 감소해요. 그 음식을 통해서 규소를 섭취가 더욱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규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특별한 식재료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과연 이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을지. 엄지의 제왕. 흙인데 뭐예요? 화분이에요? 연근이랑 이건 현미고 화분이 있네 진짜. 선인장이다. 선인장. 그 이제 천년초라는 손바닥 선인장인데요. 여기서 이거는 이제 연근이고 요거는 현미예요. 이게 토종 선인장이에요. 우리 이제 조상들이 옛날에 다 집집마다 있었는데 네. 한국에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 우리나라 선인장 있었구나. 예. 한 40도 고온에서도 영하 20도 저온에서도 그다음 40일 동안 물을 주지 않아도 살아남는 유일한 식물 중에 하나고요. 이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고 이건 나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불로초라고 했던 기록이 나와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붉은색을 띠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그다음에 요 잎은 이렇게 그 녹색을 띠고요. 그다음에는 이 꽃이 피면은 황색이 있습니다. 노란색. 황색과 녹색과 홍색을 같이 가지고 있는 식물이고 규소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선인장에 들려 있습니다. 천년초는 본초 항목에도 기록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를 굉장히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독소를 풀어주고 특히 우리 심장이라든가 위통, 특히 기관지가 안 좋아서 천식이 생긴 부분에서 치료를 해줬고요. 특히 이 천년초는 식이섬유가 많아요. 그래서 이 줄기뿐만 아니라 열매라든가 꽃까지 먹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걸 생물로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시중에 가루 형태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생물로 구하셔도 좋고 가루 형태로 드셔도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요 그 지금 소개해 주신 그 천년초 또 연근 또 현미 말고도 또 다른 식품에도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규소가 들어있는 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땅에 나는 어떤 모든 채소 이런 것도 다 있다 했잖아요. 채소. 고구마도 많고 당근, 연근도 있는데요. 예,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천년초 이것이 많고, 그다음 다시마라든가 미역 이런 해초류에도 많아요. 그다음에 현미, 백미에는 거의 없고요. 현미라든가 보리 이런 곡물에도 많고요. 그다음에 뿌리, 무, 당근이라든가 연근 이런 뿌리 채소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연근이나 현미라든가 내지는 천년초는 이게 3대 세 가지 죽을 써서 먹게 되면은 규소를 충분히 섭취하면서 혈관의 상처를 회복시킬 수 있고 또 혈관의 내피가 건강하게 되는데 혈관 내피가 튼튼해져 가지고 혈압을 완화시키는데 가장 큰 도움을 될 수 있는 죽입니다. 죽. 안녕하십니까. 이시영 TV의 이시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대한한의원의 선재광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선박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찾아온 이유는 참 우리 두 사람한테는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 아주 그런 날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본에서는 규소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일본 규소의학회 한국 사람으로서는 저하고 선 박사 둘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규소는 한국 사람에게는 조금 생소한 이런 물질이어서 우리 둘이가 어쨌든 이 규소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자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함께 책을 정말 공저를 해서 펴냈습니다만은 실제로 일은 뭐 선 박사가 더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 고생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당장 우리가 이 국민들에게 도대체 규소가 무엇인지를 유선 선 박사 먼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박사님하고 공저가 이제 이 책입니다. 강력한 규소의 힘과 그 의학적 활용이라고. 실질적으로 참 좋은 내용이니까 꼭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규소는 이제 SI라 해갖고 이제 원소 기호는 14번에 이제 들어있고요.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가장 근본 물질이 규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모장육부, 뼈, 뇌까지 구성하는 필수 물질이기 때문에 필수의 영양소이자 필수 미네랄이 규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규소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실리콘밸리 생각이 나잖아요. 사실 그것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산화가 안 되고 녹이 들지 않고 그래서 정말 영속적인 물질로 우리는 실리콘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규소는 최근에 이쪽 그 공산품에서도 굉장히 그 규소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인체에도 굉장히 중요한 구성물의 기본이 규소 같습니다. 규소가 안 들어가 있는 인체 조직은 맞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이렇게 돼 있는 그렇게 인체 조직의 가장 기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규소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부에서 골수까지가 사실은 설비하면서 재생하는 물질에는 다 규소가 풍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지난번 일본 학회에 갔을 때 그 일본 학자들이 한 이야기가 결국 규소는 이제 이 머릿속에 송과체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또 우리 흉산에서도 규소가 다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때 그 일본 학자는 이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규소를 먹고 이 흉산을 마사지를 해라. 퉁퉁퉁퉁 두드려라. 저는 아직 그렇게 해보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생각하니까 또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권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마사지 하는 거니까. 이 가슴을 이렇게 치더라고요. 나는 그게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알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이 임파구인데 우리 지금 이 바이러스하고 싸우는 데는 임파구가 최고로 활발한데 그 임파구라는 것은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만들어져도 이게 일단은 흉선에 가서 이 얼마나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훈련 그래야 싸움을 잘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기관이 바로 흉선인데 이게 참 불행히도 나이가 들면 또 지병이 있거나 그러면은 흉선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그 기능을 하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정말 임파구가 나와도 이게 전쟁을 할 줄도 모르는 싸울 줄도 모르는 임파구가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규소를 많이 먹고 또 그 다음에는 이 흉선을 바로 여기 가슴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를 정말 가슴으로 손으로 치면은 이 흉선이 자극이 돼서 임파구가 훈련이 잘 된다. 나는 그 이야기가 참 그 일본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 요즘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보니까 그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규소는 정말 이 장에도 내막이고 또 모세혈관에도 내막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상처를 잘 입는 그래서 이제 수복도 잘 되고 우리는 세포마다 이게 미토콘드리아라고 이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있잖아요.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이게 이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더구나 이 싸우자 보니까 이 외적과 싸우려니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에너지를 많이 만들려니까 산소가 많이 필요하고 맞습니다. 또 산소를 많이 쓰면 쓸수록 그 중에 한 2, 3%가 활성산소로 바뀌어가지고 이놈이 자기를 만들어준 이 정말 미토콘드리아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무너져요. 그렇게 되면은 이 에너지가 더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것이 면역력도 물론 이제 같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정말 이 규소를 적절히 먹기만 하면은 정말 그런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금방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몸에서 발전을 해갖고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도 예. 규소가 구성 물질인데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소는 지금같이 이렇게 코로나든 면역을 앞세울 때는 예. 최고의 물질이 사실은 규소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게 규소만 있어도 먹기만 하더라도 지금 면역력이 흉선이라 미토콘드리아라든가 내지는 장 내지는 모든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복구가 빨리 되기 때문에 예. 이제 규소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널리 알려져서 많이 먹는 시대가 곧 오리라고 예. 봅니다. 예. 예. 더구나 이게 에너지가 부족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체온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체온이 떨어지면은 이게 이제 이 면역력이 예, 정말 예. 1도가 떨어지면은 30%라 그러나요? 예, 예, 30%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이 규소가 정말 상한 미토콘드리아를 잘 활성화시켜서 예,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예,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참 아쉬운 게 우리도 우리 한국의 지금 규소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선 박사는 갖고 TV에서 규소 이야기를 예, 많이 예. 하셨잖아요. 저는 이 예. 규소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를 제주도부터 사실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까지 다 만났습니다. 업자들. 아, 그래요? 만나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보고 물건을 구입해가지고 제가 사용해보고 임상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규소를.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제가 이제 음주의 제왕의 이제 신년 프로로 예. 세 사람을 고혈압, 당뇨, 고지혈 있는 사람의 규소를 제가 이제 3주 정도 해보니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는 근래에는 이제 규소를 써보니까 요산이 높아서 만병이 오는데 음식이라든가 스트레스, 과로, 나이가 들면 산이 되니까 이제 결석도 생기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 암도 오는데 그게 떨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뭐 13이었는데 막 6, 7로 떨어져 버리고 와. 2, 3개월 만에 떨어지니까 안 아프지. 요산이 예. 있으니까 통풍도 오고 무릎도 오고 그렇죠. 관절도 있고 그렇죠. 혈압도 있고 몸도 안 좋은데 그래서 이제 규소 제품을 우리나라 거를 써보고 일본 제품도 이제 이 박사님하고 이제 가서 그 가져와서 써보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소도 이것이 원래 이제 돌이라든가 석영 이런 데서 많기 때문에 광물질에 많기 때문에 예. 이게 수용성으로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잘못되게 되면은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좋은 규소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시중에 이렇게 많이 팔고 있고 또 이 박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책을 내다 보니까 규소에 관한 규소를 가지고 이제 영업하는 분들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국민들한테 이제 한편으로 양날의 칼처럼 좋은데도 잘못된 제품을 먹어서 나빠질 수 있어서 제가 그렇죠. 써보니까 저도 검증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확실하게 검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박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뭐 좀 검증을 해서 데이터도 제가 계속 뽑고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려서 좋은 규소를 우리가 추천해가지고 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 지금은 사실은 한 70%는 시중에 나오는 규소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참석했던 그 규소학회, 일본 규소학회 예. 그분들의 발표에 의하면은 거의 뭐 만병통치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는 뭐 이게 좋아도 그렇지 무슨 만병통치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고 내가 질문했더니 그 의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규소는 우리 온몸의 중요한 기관은 다 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만병통치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박사님이 가갖고 이제 이번에 발표하러 일본에 가서 책을 한 권 받아왔잖아요. 그래요. 그 책을 제가 이제 번역을 시켜서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규소가 처음에 우주가 창조될 적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강력한 빅뱅이 일어날 적에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열에 의해서 단백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 지구의 시원 물질이 규소라는 거예요. 기다. 그게 이제 한의학적으로 기라는 건데 생명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시원 물질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하다 보면 시원 물질이다 보니까 모든 중요한 기관은 다 규소가 관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인들이
규소가 점점 떨어지는 식습관 되다 보니까 식이섬유를 안 먹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공부하면 느낀 게 한약이 효과 좋은 이유가 한 가지더라고요. 예. 규소가 한약은 땅에서 나오는 초급 목피를 예. 삶아서 수용성 규소가 나오기 때문에 오장육부라든가 그렇게 건강하게 한다고 일본의 학자가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안 믿었어요. 예. 아니 뭐 기미가 있고 인삼이 있고 뭐 황기가 있고 다 다른데 그런데 예. 들어가 보니까 맞더라고요. 예. 그게 핵심 물질이 규소를 우리가 수액수로 먹으니까 양질의 규소를 먹으니까 몸이 좋아지는 이유도 그 학자가 맞았구나 해서 저도 규소를 공부해서 너무너무 공부를 하면서 재밌게 공부했어요. 예. 그다음에 하면 할수록 이 규소가 진짜 중요한 물질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예. 그런데 우리나라만 몰랐지 유럽이나 일본은 이미 엄청나게 아시다시피 독일은 대단하고 제일 많이 먹는 물질이 규소더라고요. 독일에서 그랬어요. 독일 1위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약 이상으로 취급받고 있고 예. 대접받는데 우리나라는 규소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 이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걸 우리가 정말 참 이번 이 책이 예.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읽히고 그렇게 좀 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도 이제는 이제 규소 의학회도 좀 만들어서 정말 우리 규소가 우리 국민들에게 잘 좀 알려질 수 있는 뭐 쓰고 안 쓰고는 국민들 판단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전문가들이라도 저도 규소가 뭔지는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굉장한 책임감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 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참 규소라는 것이 이게 대단한 물질이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지울 수가 없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더 이 책임감을 갖고 이걸 제일 먼저 우리가 알게 됐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그래도 제일 많이 했으니까 정말 우리도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바쁘신 시간에 교수 이야기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어려서부터 소화력이 참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서도 소화가 안 돼서 약을 많이 의존하면서 생활을 많이 했는데 어느 지인분으로 통해서 이 규수란 제품을 듣고 나서 그 규수를 제가 이제 먹게 된 계기가 본인도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변비에. 그래서 그렇게 좋냐. 그래서 저도 그럼 나도 한번 먹여보겠다 해서 그분한테 좀 권해서 그 약을 규수를 먹게 됐죠. 그런데 그 규수를 먹은 후로 저도 어느 순간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죠. 근데 그렇게 좋냐 물어보니까 확실하다고 해서 저도 그 규수를 한번 먹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그걸 물하고 같이 혼합을 해서 한 일주일을 먹어봤어요. 근데 확실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먹던 약도 지금은 이제 끊고, 그래서 변비 자체에서 저는 해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규수가 좋다 보니까 저희 손자가 아토피가 참 심해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어렸을 때 그게 심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병원을 많이 다녔죠. 약이란 약도 많이 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딸한테 권유를 한번 해봤어요. 엄마가 이 규수를 먹고 이렇게 좋아졌는데 이것도 아토피에 좋다고 하더라. 그러니 너도 한번 힘들겠지만 너 아기를 생각해서 좀 네가 좀 같이 이걸 로션에 사용해서 피부에 발라주면 어떻겠니? 조언을 하니까 처음에는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러더만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좋아?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권하다가 나중에 말도 안 했어요. 차츰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 본인이 쫓아왔더라고요. 애가 이제 지금이 한정기가 심하잖아요. 이때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래서 쓸 자신이 있냐? 약간 써본대요. 그래서 제가 좋다 그럼 가져가서 써봐라. 그래서 이제 희석하는 배합하는 그런 걸 제가 가르치면서 써보라고 했죠. 근데
사용을 그 로션하고 같이 이 규수하고 혼합을 해서 로션에다가 규수를 혼합을 해서 그걸 발랐어요. 바르고 하루 지나서 이틀 보니까 조금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 다음날 아침으로 점심 저녁으로 이제 세 차례 이렇게 계속 발라줬더니 보름 되니까 그게 반이나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완전 광팬이 됐어요. 그래서 주위 분들도 많이 홍보를 많이 해서 주위 분들 아토피 있는 애들도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인류는 1960년대부터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60여 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지금까지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아직까지 생명의 기미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두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외계 생명체를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준칙입니다. 우리가 생명에 대해 정의하는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외부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자신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신진대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장하고 발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성장할 필요는 없지만 변화할 수는 있어야 하죠. 세 번째는 번식력이 있어서 후세를 낳고 진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외부의 자극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조건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하고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고 에너지를 전환하고 번식할 수 있으며 외부 세계의 자극에 반응해야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준칙입니다. 탄소 기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는 환경이 있어야 합니다. 왜 꼭 탄소 기반 생명체의 생존 조건에 부합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모든 식물과 동물, 그리고 미생물까지 모두 탄소 기반 생명체이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 두 번째 기준을 추가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외계 생명 탐사의 효율성으로 볼 때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이 두 번째 조건을 추가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에서 지구와 같은 환경의 행성을 탐색하는 것은 비교적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탐색 방식에 속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두 번째 준칙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60여 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찾지 못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탄소 기반 생명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주에는 탄소 기반 생명체 이외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 가능성은 무한대는 아닙니다. 현재로서 가장 크게 제기되고 있는 가능성,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규소 기반 생명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론적으로 규소 기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에 앞서 우리는 왜 지구상에 탄소 기반 생명체만이 존재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통념적으로 볼 때 각 원소는 초회각 전자가 존재하는데 다른 원소의 초회각 전자와의 전자공유 결합을 통해 화합물을 만들게 됩니다. 만약 초회각의 전자가 4개보다 적으면 비교적 쉽게 전자를 잃고 안정을 찾을 수 있으며 4개보다 많으면 전자를 쉽게 얻어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회각 전자 4개는 쉽게 잃을 수도 있고 쉽게 얻을 수도 있는 균형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생명활동은 매우 복잡하고 각양각색의 화학물질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물질은 대부분 탄소를 기반으로 형성됩니다. 다이아몬드도 탄소 기반이고 목탄도 탄소 기반인데 그들의 화학적 성질은 매우 다릅니다. 이렇게 탄소는 단단한 데로부터 부드러운 데까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이 특징은 대부분의 원소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탄소는 생명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선택입니다. 그럼 탄소만이 다른 원소와 이렇게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탄소가 속해 있는 14열의 모든 원소가 가능하고 그들의 가장 외곽층은 모두 4개의 전자입니다. 그중 탄소와 가장 유사한 물리적 속성과 화학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원소가 바로 규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에 규소 기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추측하는 이유입니다. 규소 기반 생명체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모든 면에서 우리 탄소 기반 생명체보다 우수할 수 있습니다. 규소 기반 생명체가 우리보다 왜 나은지를 설명하기 전에 지구상에 규소 기반 생명체가 없는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의 환경은 규소 기반 생명체가 살기에 매우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규소 생명체는 두 가지를 유독 두려워하는데 첫 번째는 산소입니다. 규소가 산소를 만나면 이산화규소가 되어 모래처럼 변하게 되죠. 두 번째는 물인데 이산화규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소화합물은 물에 용해됩니다. 즉 규소 생명체가 지구에 오게 되면 그야말로 생지옥인 것입니다. 돌이 되지 않으면 녹아 없어지죠. 역설적으로 달, 화성, 수성, 금성 같은 곳은 규소 생명체에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산소도 없고 물도 없으니 말이죠. 이것이 바로 지구상에 규소 생명체가 없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구에는 한 가지의 아주 특이한 귀소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귀조류입니다. 귀조는 주로 해양과 하천에서 생활하는 단세포 생물입니다. 현재 유일한 반귀소 계생명체로서 그의 세포벽은 이산화귀소로 형성되었습니다. 현미경 아래의 귀조류는 모두 매우 규칙적인 모양을 나타내며 만화경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속은 탄소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결국엔 탄소 기반 생명체에 속합니다. 하지만 귀조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귀소 기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귀소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어떤 환경이 귀소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할까요? 일단 그 행성은 물이 적어야 하고 비가 오면 안 되고 산소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되죠. 하지만 생명체라면 신진대사가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액체가 필요한데 이 액체는 메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에서 수소, 메탄은 모두 흔한 것에 속합니다. 물이 안 된다면 가장 쉬운 추측부터 하면 수소와 메탄입니다. 수소는 액화되기 어렵고 매우 낮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메탄은 조금 낮습니다. 지금도 확실히 많은 별에서 메탄 액체가 발견됩니다. 많은 양의 메탄으로 이루어진 바다도 존재하고요. 하지만 메탄은 지구에서는 주로 기체입니다. 왜냐하면 메탄이 액화되기 위해서는 매우 큰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귀소 생명체는 어떻게 생겨야 할까요? 트랜스포머처럼 생겼을까요? 아니면 돌멩이나 석영처럼 생겼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탄소 기반 생명이니까 우리도 탄소나 다이아몬드처럼 생겼어야 맞지 않을까요? 그들이 사는 세상엔 산소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꼭 돌처럼 생길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 추측하기 위해 우리는 탄소 기반 생명체를 통해 몇 가지 단서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생명으로서 진화 과정이 있어야 하고 진화할수록 구조가 더 복잡해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본 귀소화합물은 대부분 비교적 안정적이고 온도와 압력에 강하기 때문에 귀소 기반 생명이 생존할 수 있는 온도 범위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메탄은 영하 100도가 넘으면 액체가 되니까 영하 100몇 도 아래에서도 그들은 살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그들의 진화 과정에서 적자생존의 법칙도 적용될 것이고 우리가 고기나 채소를 먹고 연명하듯이 그들도 마찬가지로 귀속의 생명을 먹고 연명하겠죠. 또한 귀소화합물의 내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들의 세포 노화 속도가 비교적 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명은 매우 길어서 수명이 1000년이라면 100년 동안은 아마 어린 시절일 겁니다. 수명이 길므로 그들의 지혜는 우리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체 생명 과정 중에서 축적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우리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죠. 그들은 더 쉽게 단시간에 선진적인 문명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고 적어도 우리 탄소 기반 생명의 문명 발전 속도보다는 빠를 수 있습니다. 귀소 기반 생명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자외선과 우주 감마선에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와 달리 우주에 진입할 때 우주복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달에 가서 걷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들은 무통을 다 벗고 가도 전혀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별에서 살 수 있을 겁니다. 때문에 그들은 우리보다 우주 탐사에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들은 어느 행성에 가도 거의 테라포밍을 할 필요가 없고 바로 그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성에 가서도 테라포밍 해야 하지만 그들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주에 귀소 기반 생명체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디에나 있을 것이고 그들의 도시와 유적은 많은 행성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소 생명체를 진지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을 찾는다면 그들은 없을 테니 말이죠. 자, 우리는 현재 탄소 기반 생명체를 통해서 귀소 기반 생명체가 이런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추론해 보았는데요. 하지만 이외에도 귀소 기반 생명체의 또 다른 기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작 부분에서 말한 생명체 탐구의 첫 번째 조건인 에너지 전환, 성장, 진화,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 판단하면 사실 지구상에는 이미 이런 종류의 귀소 기반 생명체가 있습니다. 이 물건은 우리가 현재로서는 생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조건에 아주 잘 맞습니다. 바로 AI입니다. 대다수 분들은 아시겠지만 컴퓨터의 핵심인 CPU는 귀소로 만든 반도체입니다. 사실 CPU뿐만 아니라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반도체 칩은 귀소로 이루어졌고 컴퓨터는 완전한 귀소 기반 생명체가 되겠죠. 컴퓨터는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고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며 또한 외부 세계에 반응합니다. 단지 그것은 아직 번식할 수가 없죠. 그러나 번식은 그에게 있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데이터를 복사해서 다른 기계에 옮기면 다른 의미의 번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1준칙에 의하면 그는 이미 거의 하나의 생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소 기반 생명체는 결국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게 될까요? 트랜스포머처럼 진화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출현했던 자연계에서 탄생하는 규소 생명체보다 더욱 강력할 겁니다. 왜냐면 그의 사상은 그의 몸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의 몸은 더 이상 규소 기반일 필요가 없고 두뇌만 규소 기반이면 되는 것이죠. 몸은 강력한 금속으로 구성할 수 있고 물과 산소의 제한이 없으니 언제든지 지구에 방문할 수가 있게 되겠죠. 또 언제든지 몸을 바꿀 수 있으니 그들의 수명은 무한인 즉 영생이겠죠. 그런데 시청자분들은 물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인류가 창조해낸 것인데 갑자기 외계에서 날아온다니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러한 기소 기반 생명체는 우리와 같은 탄소 기반 생명체를 통해 창조되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를 알아차린 사람은 시청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있으니 그게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몇 년 전 강연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 점점 더 이상하게 느껴지네요. 바로 인간이 규소 기반 생명체의 시작 프로그램일 수도 있습니다. 규소 기반 생명체는 자연에서 스스로 생겨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규소 기반 생명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탄소 기반 생명체가 먼저 있어야 한다면 우리가 규소 기반 생명체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우리보다 일찍 존재해서 이러한 덫을 놓아서 이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게 했거나 또 다른 5차원의 존재에 목적 있는 계획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소 주기 울프에 보면 규소의 다음 원소는 금속입니다. 그리고 탄소의 앞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탄소 앞에 원소가 존재한다면 그게 우리의 탄생 조건이 됐거나 우리를 탄생시킨 존재들과 연관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만약 우리가 단순히 이러한 규소 기반 생명체의 탄생 조건이라면 AI를 완성하고 난 후 우리의 사명은 다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만약에 AI가 완성되면 그들은 우리보다 여러 방면에서 더욱 우월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우리의 존재의 필요성은 사라지게 되어 인류 문명은 진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추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규소가 갖고 있는 장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소가 어떠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이렇게 도움이 되는가. 규소는 5가지의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강력한 침투력과 강력한 항산화력, 강력한 분해력, 강력한 세정력, 강력한 항균 살균력으로 이 5가지 장점을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강력한 침투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나노 화장품의 입자 크기가 통상 8나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규소는 0.4 나노 크기의 초미세 입자입니다. 그러므로 침투력과 흡수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화장품을 만들 때 규소를 첨가를 하게 될 경우에는 화장품에 함유된 방부제가 중화되고 화장품의 부패를 방지하고 뛰어난 침투력으로 피부 깊숙이 영양 물질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규소는 식품이 갖고 있는 영양분을 최대한 척출을 합니다.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녹차를 끓이실 때 수용성 규소를 첨가하면 신속하게 또 색이 짙게 우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미세 입자인 규소가 뛰어난 침투력으로 영양분을 최대한 출해내는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실이나 약초 발효액 만들 때 첨가할 때는 월등히 영양분을 많이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력한 항산화력입니다. 병이 들고 늙는다는 것은 인체가 산화한다는 것입니다. 규소는 강력한 항산화력으로 인체 산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를 재생력에 도움을 줍니다. 산성화된 혈액세포가 재생되면 되기 때문에 백혈구의 NK세포가 활성화됩니다. NK세포는 특히 암세포를 집중 공략하는 세포로 아시면 됩니다. 따라서 NK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면역력이 많이 증가가 됩니다. 이 또한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까진키라고 이야기하는 요오드 딩크에게 수용성 규소를 첨가하게 되면 순식간에 맑은 물로 중화가 됩니다. 세 번째는 강력한 분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고 체내 축적된 중성지방, 그 다음에 내장지방 등을 분해 배출시켜줍니다. 다이어트나 신진대사에 도움을 많이 주게 되죠. 이것도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은 흔히 사용하는 콩기름에 수용성 규소를 첨가하게 되면은 하얗게 변화하는 유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방이 분해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부으면은 물처럼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체내 지방을
분해해서 빠르게 배출을 시켜주는, 또 규소는 강력한 세정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쌀이라든가 과일을 씻을 때 수용성 규소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과일에 함유되어 있는 인공색소, 방부제 등 식품 첨가제 등 이런 해로운 화학물질들을 순식간에 세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더러워지거나 얼룩진 의류 등에 발라둔 후에 세탁을 하게 되면은 그 얼룩이 빠르게 지워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규소는 아주 강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지오넬라균이나 대장균 등 모든 바이러스를 순식간에 살균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양치를 하면 보통 입안에 새기는 25% 정도의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양치를 할 때 규소를 좀 첨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규소 희석액으로 가글을 하게 될 경우에 구취를 제거해주고 치즈음을 일으키는 살균을 해주기 때문에 잇몸질환 예방 및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치과 병원에서 치주염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습기에 수용성 규소를 첨가할 경우에 아주 강력히 살균된 그런 공기를 우리가 흡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규소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중에 팔고 있는 규소수라고 하는 거를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수용성이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사서 먹습니다. 사실 규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수용성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먹어도 되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이온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야 됩니다. 근데 단지 수용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소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규소수라는 이름을 달고 먹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몸에 더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 반드시 해롭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위험이 반드시 위험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그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그 에탄올입니다. 먹는 에탄올을 만약에 얘기한다면 얘도 먹을 수는 있습니다만 얘는 그 쓴맛을 첨가해서 사람이 못 먹게 만들어 놓은 그 공업용 에탄올입니다. 근데 99% 100%짜리 먹는 에탄올을 먹고 싶다면 그 보드카 원액을 갖다가 구할 수만 있다면 100% 정도 99% 100%가 되겠죠. 어찌되었든 그런 에탄올하고 이 시중에 팔고 있는 이 규소수, 이 규소수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에탄올에 들어가면 이온이 아니면 이게 다 현탁돼 버립니다. 이게 이온이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어느 건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일본에서 들여온 우모라고 하는 우모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도 똑같습니다. 이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40나노 미만이니까 이온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스스로가 양이온 상태가 되고 전기화학적인 어떤 이온 거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용성 규소는 강알칼리성 물질이며 강력한 음이온입니다. 수용성 규소가 지위에 뛰어난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세계에서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 단 4개국만이 발명 특허를 가진 NK 세포를 활용한 부작용 없는 자연 치유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하늘이 내린 마지막 선물이라 이끌어지는 천연 미네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용 박사님이 40여 년의 치열한 연구 끝에 강알칼리성 물질인 수용성 규소가 탄생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를 이용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것은 행복한 국민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수용성 규소는 산성화된 신체를 중화시키는 뛰어난 물질입니다. 우리 몸이 중화되면 병이 생길 수 없겠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웰빙 100세 시대 시사 거자 자격으로 NK세포를 활용한 몸속 100명의 의사를 활용한 자연치유 방법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방법을 많은 이웃과 나누어 아름답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엽선생의 웰빙 생활 건강 TV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오른쪽 빨간색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그리고 왼쪽의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은 웰빙 100세 시대 건강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는 자원봉사입니다. 제 영상 시청과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오늘은 일본 의사들이 임상한 수용성 규소의 힘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성 규소는 첫째, 강알칼리성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암 환자나 질병이 중한 사람의 몸은 거의 빈초산 상태입니다. 강산성화된 몸을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강알칼리성 물질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아쉽게도 사람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강알칼리성 물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용성 규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것입니다. 둘째, 수용성 규소는 음이온 덩어리입니다. 대기 중에는 언제나 음전하를 띤 음이온과 양전하를 띤 양이온이 떠다니는데 음이온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폭포나 소나무 숲입니다. 음이온은 호흡과 피부를 통해 흡수하는데 흡수된 음이온은 신체에서 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활력을 정진하게 하며 피를 맑게 하여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신경을 안정시키고 피로에서 회복시키며 식욕을 정진하는 뛰어난 효능 때문에 공기의 비타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이 음이온 34, 양이온 1일 때 건강한 상태라고 하며 음이온 4, 양이온 5일 때 질병 상태의 몸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봐도 음이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수용성 규소는 음이온 덩어리로서 피부나 호흡을 통해 흡수되는 공기 중의 음이온과 달리 직접 음용함으로써 몸속에서 건강한 상태인 음이온 34, 양이온 1의 상태로 만드는데 강력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강력한 알칼리성 물질 그리고 생명의 비타민인 강력한 천연 음이온의 수용성 규소를 대표하는 힘입니다. 이런 힘 때문에 아마 신이 인간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럼 음이온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공기 정화작용입니다. 공기 중에는 존재하는 여러가지 오염물질, 즉 담배연기,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오존 및 각종 유해물질은 양이온을 형성하고 있는데 음이온은 이들 양이온을 중화 침전시켜 제거함으로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신선하게 유지해 줍니다. 둘째, 먼지 제거 및 살균 작용입니다. 음이온은 세균이나 먼지, 꽃가루, 곰팡이, 오염된 입자들을 자유롭게 떠다니도록 해 공기를 혼탁하게 만드는 반면 음이온은
이들을 중화 제거해 줍니다. 셋째, 혈액의 정화입니다. 혈액 중에 미네랄 성분인 칼슘, 나트륨, 칼륨 등의 이온을 상승시켜 혈액의 알칼리화를 진행해 혈액을 깨끗하게 정화해 줍니다. 깨끗하게 정화된 혈액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도를 떨어뜨리고 생체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 능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어미온은 칼슘과 밸런스를 회복시켜 각종 성인병, 암, 당뇨,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스트레스로 산성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인의 체질을 건강하게 바꾸어줍니다. 넷째, 세포의 활성작용입니다. 우리 몸은 60조 개 이상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미경을 통해 어미온이 많은 혈액을 살펴보면 세포의 움직임이 눈에 띄일 정도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세포막의 정기적 물질 교류가 촉진되어 세포 내에 영양 공급을 원활히 해주고 노폐물은 세포 외부로 배출되게 해줍니다. 어미온의 증가는 결국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성하게 하여 칼슘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근육, 특히 심근의 활동을 왕성하게 하여 심장을 더욱 건강하게 합니다. 다섯째, 저항력 향상작용입니다. 우리 몸의 어미온의 증가함에 따라 혈액 중의 감마그로피린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감마그로핀이란 혈청에 함유된 단백질의 일종으로 성분 중에는 면역력을 가진 항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마그로피린이 증가함에 따라 갖가지 병에 대한 항체도 증가하여 바이러스의 감염증에 대한 저항력도 향상되게 되어 몸의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섯째, 자율신경의 조절작용입니다. 자율신경은 인체의 모든 기관에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반응하여 기관을 통제하는 신경으로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신경입니다. 어미온은 모든 혈관, 내장 등 우리 몸의 생각이나 느낌에 반응하여 자율신경계를 인체에 유리하도록 조절해줍니다. 이처럼 어미온은 인체의 모든 기관, 신경계통 및 혈액, 세포, 임파액 등에 생기를 주어 악화된 기능을 강화해주고 활력을 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곱째, 통증 완화 작용입니다. 토로마린 섬유에서 발생하는 어미온은 이온화된 칼슘을 증가시키고 엔드로핀, 엔케마린이라는 물질을 발생시킵니다. 혈청 속에 칼슘과 나트륨의 이온화물이 상승하여 하면 혈액을 깨끗하게 정화해주고 피로 해소, 체력 회복뿐만 아니라 강한 통증이 있던 부분의 세포를 건강하게 활성화해 통증을 완화됩니다. 오늘은 일본 의사들이 임상한 수용성 규소의 힘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삶에 쫓겨 방치하다시피 한 몸, 병이 와서 소문난 병원이나 유명한 의사가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방황하지 말고 미리 내 몸 안에 100명의 의사를 활용한 자연치료력을 끌어 천하보다 소중한 내 생명,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부모, 형제나 친구, 심지어 의사 등 그 누구도 대신 아파주거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전문이라는 나이센스의 소감 저 눈에 속지 말고 저 넓은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가 3%의 소금과 파도 때문이듯이 질 좋은 소금 섭취와 걷기 운동 그리고 하늘이 내린 최고이자 마지막 선물인 천연 미네랄 수용성 규소를 활용하여 면역력을 높여 구독자님의 삶은 늘 건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더욱 멋지고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웰빙 100세 시대 시사 걷자 자격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엽선생의 생활건강TV였습니다. 많은 시청과 이웃에게 권하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번째, 숙취. 우리가 술을 많이 드시면은 그 다음날 숙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숙취의 원인은 술에 함유된 에틸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소는 강력한 정화작용으로 세포 활성화 작용에서 재빨리 과치를 완화시켜줍니다. 술에 적당량 규소, 수용성 규소를 첨가해서 드시면은 아세트알데히드 성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숙취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술에 규소를 첨가해서 드신다 해서 술이 안 취하냐? 그거는 아니고 똑같이 술은 취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탈모를 예방해주고 육모를 촉진시켜줍니다. 대머리나 백발의 주된 원인은 모근이 닫혀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모근이 닫혀져 있는 것은 모근세포의 영양이 부족하고 나이가 들면서 두피에서 생기는 피지가 이 모근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모근이 갇혀버리는 겁니다. 수용성 규소를 드실 경우에 아주 초미세 입자인 규소는 모근까지 전달이 돼서 모근세포에 영양소를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피에 쌓인 지방질은 수용성 규소 스프레이로 해서 머리에 뿌려주시고 마사지 해주시면 깨끗이 용해 제거가 됩니다. 집에서 사용 중인 샴푸나 린스에 규소를 희석해서 사용하시면 계면활성제가 탈모의 원인입니다. 계면활성제 및 방부제 성분을 중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발모제에다가 또 규소를 첨가해서 사용할 경우에 발모제 성분이 두피 깊숙이 침투를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탈모 예방에 규소를 사용하는 자연요법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규소는 만성 피로를 개선시킵니다. 피로 물질은 젖산입니다. 젖산은 무산소 운동으로 발생이 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서 젖산이 쌓이게 되는 거죠. 젖산은 양이온입니다. 규소는 강력한 음이온이기 때문에 강력한 음이온으로 젖산의 양이온을 중화시켜줍니다. 그리고 규소는 SiO2에서 SiO3로 전환되면서 SiO3 다시 10H2O 결국 규소 분자 하나당 10개의 물 분자를 갖고 있는 물 주머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규소는 자율신경 조절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율신경이란 스스로 움직이는 심장 위장 그리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일컬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율신경이 균형을 잃었을 때는 자율신경 실조증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갱년기에 들어서서 특별히 아픈 데도 없는데 온몸이 그냥 아프고 짜증나고 우울증이 생기고 머리가 아프고 피로하고 이런 현상들 흔히 우리가 갱년기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자율신경 실조에 의한 증상이 대부분입니다. 규소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음이온이 교감신경의 과도한 흥분을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의 침체를 자극해서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불면증 해소에 큰 도움을 줍니다. 골다공증을 개선시켜줍니다. 뼈는 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칼슘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칼슘만 있다고 뼈가 튼튼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벽돌을 쌓아 올릴 때 중간에 시멘트가 꼭 들어가야지 튼튼한 벽이 되듯이 이 칼슘이 뼈에 붙으려고 그러면 이 칼슘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규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규소는 뼈의 성장 부위에 많이 함유돼서 콜라겐을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아이들의 키 크는데 도움을 주고 골절 치유에 도움을 줍니다. 알레르기를 완화시켜줍니다. 세포 조직과 혈관에는 규소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포를 서로 결합시켜주는 역할이 콜라겐이고 그 콜라겐을 구성하는 게 규소다 보니까 지금 요즘 많이 발생하는 아토피, 비염 이런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비염 또는 감기로 재채기나 콧물이 나거나 목이 아플 때 스프레이로 뿌려줄 경우 목 안에 뿌려줄 경우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게 상처난 아토피나 이런 데는 원액은 강알칼리이기 때문에 아플 수가 있으니까 희석수를 사용하시고
점차 농도를 높여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소염 진통의 효과도 있습니다. 규소는 세포에 발생한 염증이나 상처를 강력한 세포 재생력으로 원상 회복해 줍니다. 규소는 또 중이염, 축농증 등 각종 염증 진행을 멈추게 하고 염증으로 괴사된 부위의 세포를 신속하게 재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상처에 있거나 벌레 쏘인 곳 이런 곳에 규소액을 발라줄 경우에 통증이 신속히 완화되고 외상 회복도 빨라집니다. 특히 당뇨 합병증으로 생긴 당뇨발, 발가락이 짓물려 생긴 곳에 수용성 규소를 드시면서 함께 발라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치점을 완화시켜 줍니다. 강력한 살균력으로 입안에 있는 세균들을 빠르게 죽여주기 때문에 치점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됩니다. 현재 일본에서 치과에서 이 수용성 규소를 가지고 치점의 치료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통보감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영향을 주는, 좋은 영향을 주는 미네랄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칼슘, 마그네슘, 철분, 셀레늄, 비타민 D 이런 것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건강에 실제적으로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미네랄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규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소하긴 하지만 이 규소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우리가 골다공증이라든지 잇몸이 시리고 치아가 자꾸 흔들리고 또는 혈관이라든지 머리카락이 약해지고 하는 것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규소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그래서 규소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소는 다른 말로는 실리카라고도 해요. 그래서 실리카 또는 규소라고 불리는 이런 필수 미량 영양소인데 이것을 영어로는 실리콘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가장 흔하게는 그 실리카겔 아시죠? 우리가 옷이 이렇게 습할 때 곰팡이 나지 말라고 옷 주머니에다 넣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집 구석구석에 이렇게 좀 습하다 할 때 갖다 놓는 그런 걸 뭐라고 하죠? 방습제 이런 것들 거기에 주로 활용하는 것이 이 실리콘, 실리카겔이에요. 실리카겔이 이 규소로 되어 있어요. 실리카겔? 그럼 그거 먹으면 큰일 나는데 건강에 도움이 되는 미네랄 이야기하면서 왜 그 이야기를 하지? 조금 더 지나가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쨌든 이 규소라는 것은 실리카라고도 한다. 그리고 화학 그 원소 기호르는 SI라고 해요. 그런데 이 SI 규소가 지구의 그 지각 중에는 두 번째로 많은 그런 물질이기도 해요. 27.6%나 차지하는데요. 그래서 이 규소 자체가 많은 것이 아니라 이 규소와 이루어진 규소 화합물 이것이 이 구성물의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뭐 모래라든지 석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주 원료가 그 규소 화합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의 지각 중에는 규소 화합물이 27.6%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규소가 무엇인지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인체 내에서는 규소가 얼마나 필요할까? 우리 몸에는 대략 성인 몸무게 한 60kg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18g 정도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체의 0.5% 이 정도의 규소가 들어있는데요. 정말 얼마 안 되죠. 0.5%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작은 양의 미네랄을 가지고 모든 장기의 어떤 노화 그리고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담당하게 돼요. 그리고 피부와 혈관, 모발, 뼈, 관절, 치아 이런 것들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즉 결합 조직을 튼튼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결합 조직뿐만 아니라 뇌 안에 있는 그런 송과체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이 규소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건강 유지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미네랄 이것이 이제 규소인데요. 자, 규소가 하는 역할을 제가 좀 전에 결합 조직을 단단하게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여름철에 봉숭아물 이렇게 들이시죠? 올해는 안 들이셨나요? 여름철 다 가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봉숭아물을 드릴 때 이상한 생각 안 하셨어요? 되게 빨간색을 나타내는 건 꽃인데 꽃뿐만 아니라 잎사귀를 같이 활용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염료가
우리 그 손톱에 그 주황색, 빨간색으로 물들게 하는 그 염료가 꽃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잎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꽃과 잎에 들어있는 그 주황색 색소, 이것이 염료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봉숭아꽃보다 더 예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런 꽃들도 많은데, 근데 그것들을 가지고는 우리가 손톱에 물을 안 들인단 말이에요. 즉 장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채송화도 있고 다른 꽃으로는 물을 안 들이고 주로 이제 봉숭아를 가지고 물을 들여요. 이 얘기는 똑같은 색소라 하더라도 우리의 손톱이 단백질이잖아. 이 조직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색소가 있는 것이고 파고들지 못하는 색소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네랄에도 이 미네랄이 각자 해주는 역할이 다 다르고, 그리고 이 뼈나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작용하는 그런 미네랄이 있는 거고, 또는 혈관에서 혈액 순환될 때 작용하는 그런 미네랄이 있는 거고, 서로 다른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주로 결합 조직에 작용하는 것이 이제 이 규소다, 그런 건데, 자, 그런데 이 주황색 색소를 이 손톱에 물이 더 잘 들게 만들어주는 건 이것을 매염제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숭아를 콩콩 찍을 때 백반가루라든지 소금 이런 것들을 이제 넣고 찢잖아요. 그래서 백반이나 소금을 같이 활용을 하면 이것이 이제 물이 손톱에 더 잘 들어가게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렇게 봉숭아 물이 손톱에 더 잘 들 수 있도록 그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백반이나 소금인 것처럼 이 규소라는 것이 우리 몸의 결합 조직에 있어서 그런 이제 이렇게 백반처럼 만들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와 혈관의 재료가 되어 혈관 질환과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제 이런 효능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왜 골다공증에 효과를 내는지 한번 보시면요. 뼈의 구성 물질을, 그 구성 성분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뼈 하면 이제 뼈가 약하고 골다공증이다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뭘 챙겨서 드세요? 주로 칼슘, 비타민 D, 이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뼈의 구성에 있어서 칼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35%는 이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45%가 칼슘이고 나머지 이제 수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뼈의 구성에 있어서 이 칼슘만 채운다고 해서 뼈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칼슘만 많이 있으면 그냥 뼈가 단단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석회화된다,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석회화가 되면 이게 탄력성이 없고 그냥 뚝 부러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콜라겐이 부족한 상태에서 칼슘만 많으면 뼈가 골절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콜라겐은 탄성을 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기들 같은 경우는 이 콜라겐이 굉장히 풍부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넘어져도 뼈가 부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뼈가 튼튼하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콜라겐과 그리고 뼈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칼슘, 이것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이 칼슘이 뼈에서 잘 결합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콜라겐이고요. 이 콜라겐을 구성하는 주 물질이 바로 규소예요. 자, 규소라는 것은 콜라겐을 구성하는 주 물질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칼슘이 콜라겐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골다공증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영양소 하나를 대라, 그러면 규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봉숭아 물 들이기 위해서 백반처럼 우리가 뼈를 튼튼하게 하고 혈관 조직을 튼튼하게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 규소가 없으면 그 튼튼하게 하는 작용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외에도 이제 규소의 성질에 대해서, 효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과 콜라겐이 잘 결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제 성인에게 있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하지만, 어린아이들 성장 단계에 있을 때 그 뼈 형성의 초기 단계에서 뼈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생성해 주는 데 있어서 이 규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린이 성장기 이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콜라겐은 칼슘을 뼈에 정착시키기 때문에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혈관이나 뼈 외에도
그 모든 장기의 형성에 이제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인체가 그 산성화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규소라는 것은 알칼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혈관에 딱 들어갔을 때 바로 이 pH를 조절해 주면서 그 산성도를 조절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피를 맑게 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규소가 아기 때는 굉장히 그 몸에 풍부하게 저장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규소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 밖에서부터 규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로 남을 텐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몸 안에서 줄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규소의 섭취량이 줄어들고 이러면서 이제 뼈나 혈관이 자꾸 약해져 가는 거죠. 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제 규소는 어디에서 우리가 많이 이제 얻어올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런데 규소를 이제 살펴보면서 제가 한약재 중에서는 규소를 활용한 대표적인 약재가 뭐가 있을까? 이걸 살펴봤어요. 물론 모든 식물, 그 흙에서 이 지각의 그 구성 물질 중에 그 26%, 27%를 규소 화합물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자라는 그 식물들에는 일정 정도 규소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규소의 그 함유량이 굉장히 높은 약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활석이라고 하는 그 돌인데요. 이 돌을 활용해서 한약재의 그 한약 처방을 해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규소를 이제 살펴보면서 이 활석을 어디에다 활용했었지? 이걸 다시 살펴보니까 재밌게도 이것이 어떤 소변을 시원하게 나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드름이라든지 이런 염증에도 사용을 하는데 이제 조금 더 중심된 작용이 뭐냐면 요결석이나 담낭결석 이런 결석이 생기지 않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더라.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평소에 규소라는 그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를 하면 그 신장이라든지 담낭에 돌이 생겨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것들을 좀 치료할 수 있고 그리고 여드름이라든지 어떤 종기라든지 이런 염증이 생겨나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고 실제로 이렇게 사용해 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신장이라든지 혈관 신장은 깨끗하게 하기 힘든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장에까지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규소다.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그럼 규소를 이렇게 치료의 영역에 있어서는 언제부터 활용했을까 궁금하시죠? 그것을 처음에 발견했을 때 이제 우모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모래라든지 이런 자갈에는 규소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걸 우리가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용암이 분출이 되면서 이제 모든 바위라든지 돌들이 막 녹잖아요. 그 녹았을 때 그게 증발했다가 그 수증기가 다시 물이 되면서 생성된 그 물을 먹었는데 그런 그 물을 마시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낫게 한다, 치유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모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래서 이 우모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돌, 우모라는 돌이 있기도 해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용암에서 분출된 그 수증기가 액화된 그 물, 거기에서부터 이 활성 규소 실제로 돌에 들어있지만 그걸 수용성으로 녹여낸 그런 규소를 이용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의학적으로까지 활용되는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런데 그 천연 유래 물질, 이 규소수는 이제 만들어진 것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가져올 수 없잖아요. 평소에 우리가 먹는 것들 중에서 그럼 이 규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궁금하셨죠? 그 대표적인 게 이 쇠뜨기 풀 아시죠? 쇠뜨기 풀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초라는 선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근이 있어요. 제가 그 암에 대해서 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문헌들을 살필 때 그 문헌들마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이 쇠뜨기 풀이었어요. 이 쇠뜨기 풀이 어떤 항암 작용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논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이 규소에 대한 것은 제가 놓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규소를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그래서 그 항암에 도움되는 풀로서
그런 약재로서 이 새뜨기를 이야기했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되었고요. 이 천년초를 이것은 이제 가시가 많아서 저도 천년초를 몇 개 키우고 있는데 이게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고 잘 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무심코 손으로 막 건드렸다가 이런 작은 가시들이 그냥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가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인장 자체를 내가 집에서 어떻게 해서 먹겠다라는 생각은 되도록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건드렸다 가시가 수십 개가 박혀서 좀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가시를 제거하고 이런 분말로 제공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천년초 분말 이것을 이제 뭐 우유나 두유 이런 거에다 타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가루약 먹듯이 이렇게 먹어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연근이 이제 제가 그 코피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렇게 코피가 자주 날 때 연근즙을 먹으면 이 지혈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저 그때만 해도 연근이 성질이 차서 그것이 위로 올라오는 열을 내려가게 하고 그러면서 지혈작용이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만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규소가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니까 다시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즉 규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혈관이라든지 뼈라든지 이 결합 조직을 단단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혈관이 약해지면서 이제 그 부위로 이렇게 분출되어지는 건데 이제 그 조직들을 튼튼하게 좀 재생시켜 준다는 거죠. 그런 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규소가 좀 부족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천년초라든지 연근 또는 해조류 이런 것들을 이제 넉넉히 드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규소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거 말고 이 규소수 또는 규소를 이용한 분말 이런 것들을 지금 의학 의학 원료로서도 또는 식품 원료로서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주는 효능이 무엇인가? 규소에 대해서는 주로 미국, 독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4나라 정도가 좀 연구에 있어서 좀 앞서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나라들에서 이렇게 출판한 책이라든지 아니면 논문 이런 것들을 살폈을 때 그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규소의 주된 효능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간추려 보았거든요. 그랬을 때 대표적인 게 그 항염증 작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암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즉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염증을 없애든지 또는 암에 대해서 저항하는 능력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혈액을 정화하는 작용을 한다. 혈액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독소를 배출해준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고요.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니까 그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그리고 체온이 올라가고 이런 측면에서도 암 성장의 억제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규소가 그 콜라겐을 구성하는 주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자, 콜라겐 하면 피부에 탄력을 주는 거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막 먹는 여기 이렇게 콜라겐을 이용해서 뭔가 막 붙여주고 하면 피부가 탄력이 있어질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 콜라겐이 아까 피부를 탄력 있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 뼈에 있어서도 그 주된 구성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뼈를 튼튼하게 하고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규소다. 그리고 중금속을 배출해서 이제 결석이 생기지 않게 하고 소변을 시원하게 나오게 하고 그 소변을 통해서 이 중금속을 배출하는 거죠. 이런 효능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식물에 있어서는 식이섬유를 그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 바로 규소예요. 그래서 식이섬유의 그 주요 그 성분으로서 이게 규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내 미생물의 어떤 그 활성화를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내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규소의 효능이 되겠고요. 이렇게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산화규소, 그러니까 규소가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그리고 규소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 규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나라에서 주로 연구가 되어져 있고 그 다른 나라들에서는 연구가 아직 덜 되어져 있고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규소에 대한 연구 자체가 오래되지 않았고 많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알려짐과 동시에 이거에 대해서 좀 잘못된 정보를 누가 퍼뜨리는 과정 속에서 이 규소를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규소에 대해서 많은 이제 오해가 이제 생기게 되었는데, 그 전에 이 규소가 우리 인체 내에 주는 어떤 효능 이런 거 외에도 일반적인 이제 산업이라든지 이런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인체 내에서 뼈나 혈관벽이나 모든 세포의 결합 조직을 단단하게 구성하는 물질인 것처럼 이것이 유리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도 주 원료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이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또 필수 물질로 들어가고요. 그 외에도 소재를 강화하는, 그러니까 단단하게 플라스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단단하게 하는데 필요한 게 규소예요. 그래서 여기 플라스틱, 고무 이런 소재에 첨가돼서 강도를 높이고요. 그리고 이제 광 케이블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빠른 이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런 광섬유와 같은 광학 소재에서 광선의 굴절률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도 이 규소가 활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이나 치약에도 들어가고요.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데요. 줄기세포라는 것은 이제 무릎에 연골이 닳았을 때 이렇게 줄기세포 치료를 많이 하잖아요. 그 외에도 이 줄기세포라는 건 스템셀, 식물로 치면 뿔이랑 똑같은 거예요. 머리카락을 만드는 줄기세포, 연골을 만드는 줄기세포, 이 피부를 만드는 줄기세포, 항상 그거의 씨앗, 뿌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그 씨앗을 이렇게 무릎에다 딱 심었어요. 또는 머리에다 이렇게 심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거기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잘 자리 잡지 못하면 연골이 재생이 안 될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이 줄기세포가 이렇게 잘 얘가 그 뿌리를 내리면서 주변 조직들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규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첨단 의료의 상황 속에서도 사용되는 게 이제 규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식품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식품에 보면 뒤에 첨가물로 이산화규소 그렇게 돼요. 그러면 막 요즘은 이제 이산화규소가 무슨 독약이나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산화규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막 이런 것을 자랑처럼 내세우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왜 식품에다가 이산화규소를 사용하냐면 제습제나 흡수제로 사용돼요. 습기를 흡수하거나 제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식품이 건조된 그 가루, 분말 형태의 식품이 이것이 습을 먹거나 하면 변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습을 먹지 않게 해주고 가루가 정상적으로 잘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규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소라는 것은 규소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효능도 있지만 이렇게 첨가물이나 아니면 보충제라든지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품에 규소가 들어가 있으면 이제 이게 마치 몸의 건강에 굉장히 해로운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규폐증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규폐증이라는 것은 이 규소 성분이 폐로 들어가서 이 폐를 망가뜨리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폐증을 이야기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규폐증 때문에 규소를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과 똑같으냐면 철분을 먹지 마라 또는 칼슘을 먹지 말라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철분이라는 것은 쇠 있잖아요. 철분을 먹는다는 것이 쇠를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쇠를 이렇게 이제 가는 작업을 한다고 쳐봐봐요. 그럼 그 쇠가루가 날리죠? 그것이 폐로 들어가면 당연히 폐에 해로울 거예요. 그렇죠? 또 광산에서 일을 하실 때 이제 그 광산 먼지들 이런 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폐에 직접 들어가면 이것이 당연히 해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규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이제 광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철강 물질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 상태로서 그대로 가루로, 그러니까 분진 형태로 폐로 들어가면 우리 몸에 해를 줘요. 그렇지만 칼슘이나 철분이나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라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것은 우리 몸에서 흡수할 수 있는,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이온화된 상태로 우리가 섭취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강에 영향을 주는, 도움을 주는 규소라는 것은 이 식물을 통해서 아니면 정제된 어떤 규소수를 통해서 아니면 규소 분말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이온화돼서 들어가고 그것들이 우리 각 몸의 어떤 조직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혈관을 정화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규소,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그 규폐증을 일으키는 그 규산염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규소라는 미네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평소 골다공증으로 고생을 하거나 아니면 치아가 흔들리고 약해져 있는 분들, 머리카락이 무서지고 손톱이 자꾸 갈라지면서 부서지고 피부가 얇아지고 약해져 있는 분들, 그리고 평소 혈관 질환이 있어서 고지혈증이라든지 동맥경화 이런 것들 고생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내 아이가 뼈가 좀 약해져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뼈가 튼튼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 모든 분들에게 이 규소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규소를 알므로써 여러분들의 건강관리에 조금이라도 또 보탬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